네, 오늘 그알 리뷰가 아니고 피드 수첩이에요. 이거 제작해 주시는 분이 피드 수첩이 요즘에 재밌다고 피드 수첩을 또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제가 컨펌을 했죠. 왜냐?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터넷 방송을 보는 분들이고 하니까 살인사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알리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데 4월 25일 방송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계의 문제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주제인 거예요. 어떤 건지는 봐야겠죠.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시청자와 대화하며 진행하는 소통 방송의 출연 제한. 제한이 아니고 제안이겠죠. 게다가 시급도 높았어요. 출연료 얼마 줄 테니 제 방송에 출연해 주세요. 이런 거였나 봐요. 성인 방송 플랫폼이라는데 뭐 어딘지는 뭐 모르는 거죠. 메이저 하면은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를 제외한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뭐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가볍게 소통만 해주면 되고요. 강요 같은 거 없고 1시간에 12만원인가 15만원인가 주고 팔로워 협찬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 여기 보니까 DM인 것 같은데요. 인스타. 안녕하세요. 협찬 관련 제안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개인방송 소통 술 먹방으로 게스트 출연 되나요? 그 어떤 곳보다 이처럼 편안한 단기 알바는 없을 거라 장담해요. 대화 주제나 분위기 리드는 BJ분이 깔끔하게 진행하실 거고 BJ가 당사자가 보낸 게 아니야? 무슨 소속사가 있나 보네. 술 한잔하면서 편하게 대화 나눈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시급이 시간당 10만원, 인센으로 2-3시간 잠깐 출연으로 한 30에서 50 정도 받을 수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150까지도 가져가십니다. 스튜디오는 강남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이 준다니까 출연을 결심한 거죠. 이 여자분이 뭐 어떻게 이 분을 컨택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인스타나 뭐 둘러보다가 이뻐 보이니까 연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대화인데 그냥 일반인이랑 술 먹고 떠들고 놀고 이런 거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라 시청자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니? 뭘 어떻게 하겠니? 그 전까지는 친절했다. 근데 막상 방송 시작하니까 촬영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내가 본 사람, 연락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과한 컨셉인 거죠. 이 사람들은 BJ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가 없겠지. 방송에서만 보는 거는 뭐 멀리 떨어져 있고 화면상이니까 그래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돌변해버리니까 적응도 안 되고 이 사람은 방송,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찍고 얘기한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방송의 수위를 얘기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일단 이게 이제 오프닝이었고 메시지를 받은 여성들이 도착한 곳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스튜디오. 근데 집입니다. 집. 보통 빌라 같은 데 사는 경우 많잖아요. BJ들. BJ의 집이나 다름없다. 20대 평범한 직장인 수연씨. 한 남자 BJ 초대에 응한 건 한 번 있다. 무슨 방송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건전한 방송이고 술 먹방 하면서 일상 얘기하는 그런 거다. 누차 야한 방송이면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일반인 불러다가 벗겼나 보다. 그런 방송 많아요. 수연 씨는 BJ 한 씨의 SNS 찾아봤지만 수상한 점은 별로 없어 보여서 방송을 결정했다. 퇴근하고 방송 출연을 위해 만난 수연 씨는 방송 내용에 이상한 요구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고요. 근데 이상한 거 안 시키죠? 그러니까 반말하네요. 이상한 게 뭘까? 예를 들어봐. 뭐 옷 벗으라고 하고 뭐 스킨십이나 그런 거 안 시키는 거죠? 뽀뽀? 너 나랑 뽀뽀하고 싶냐? 벌써 개짓거리가 시작됐어요. BJ 한 씨가 자신의 스튜디오라고 데리고 간 곳은 작은 원룸인데 시작이 되자마자 사전에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을 진행했다고. 거의 안 쉬고 계속 술 먹이고 취해서 얼굴 빨개져 있는데도 계속 먹이고 이러다가 처음에 손잡았나?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애무 수준으로 제 립스틱 지워질 정도로 이제 키스를 하고 그랬어요. 건전한 방송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방송은 시청자가 돈을 내면 술을 먹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면서 시키는 거죠. 뭐 한 10만원 주면서 야 만져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이제 미션 같은 거 개념인 거예요. 얘네가 하트면 어디냐? 유료 결제했으니까 네가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강제로 게임 핑계로 진한 스킨십을 했다. 그날 방송은 한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됐고요. 흔히 벗방
팬방이라고 부르는 수위 높은 노출 방송들로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대충 어딘지가 좀 유추가 되죠. 이러면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어느 특정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하 같은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는데, 일반인을 등장시켜서 성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게스트 방송. 게스트 방송은 수위 높은 게임 위주의 이른바 일반방으로 시작하다가 팬방으로 이어집니다. 뭔지 알 것 같아. 이거예요. 여자를 계속 옆에 노출시킵니다. 뭐 강남에서 헌팅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집에 데려왔다. 술도 먹였고, 형님들 뭐 한 5만 개씩 해주시면은 30분 뒤에 후원해주신 형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방 다시 열어가지고 수위 높은 진행하겠습니다. 30분 남았고요. 지금 할인 기간이니까 오늘 좀 싸게 여러분 모시는 거예요. 5만 개의 아주 수위 높은 행위들 진행할 거니까 후원해주세요. 이지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비방, 팬방이라고 불러요. 팬들만 들어와라고. 그치 봐봐. 하비아의 팬방 30명만 받는다. 선착순으로 몇 개씩 쏴라 이거죠. 팬방에 넘어가야 더 센 거 할 수 있고요. 형님들 일반 방에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골드 토탈 300개입니다. 300개. 그러니까 빨리 팬방 넘어가자. 형들아 뭐해 지금 시간 늦었어. 우리 빨리 진행해야 돼. 이지랄 하는 거죠. 이 여자분은 이제 내 노예가 되는 거야. 이제 팬방 들어가면은. 형님들 어때? 기대되죠? 오늘 5만 원이에요. 싸게 모시니까 빨리 후원해 주시고. 자, 시간 갑니다. 야, 매니저들 저기 추천 안 하는 애들 강퇴하고 좀 후원한 형님들 아이디 적어놨다가 이따가 비번방 때 빨리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지랄 하는 거죠. 유사성행이 물론 성기 노출 등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장면이 생방에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녹화가 되잖아.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녹화해가지고 파일로 남길 수 있잖아, 영상을. 그거를 또 얘네들이 팔아.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박제돼 버린 거야, 이 상황이. 가학적인 방송으로 유명한 BJ 오씨라고 합니다. 술 취한 출연자에게 침뱉거나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질렀어요. 얘들아, 이게 게스트 방송이야.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게스트 방송. 야, 주작 전혀 없고 실제로 하는 거 이거 우리 방송밖에 없다. 이런 게스트 방송을 단순한 성인 방송으로 볼 수 있냐? 여기 이수정 교수님 나옵니다. 일단 기망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확보한 뒤에 그걸 빌미로 더 심각한 영상을 찍게 만들고,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음란성이다. 그 음란성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금전 투자에서 이 시장이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게 N번방이나 이 법방이는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 여자를 통제하는 건지 카메라 앞에 직접 불러와서 같이 진행하면서 하는 건지 그 차이일 뿐인 거죠. 피해자들은 팬방의 존재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기망이라고 보는 거죠. 속이고 데리고 왔으니까. 사전에 협의 없이 수갑 들고 와서요. 저한테 막 채워요. 의자 뒤로. 묶여있을 때 카메라 가져와서 가슴 보여주고 치마 들쳐서 속옷 보여주고 그랬어요. 피해자 진술과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 손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적이고요. 뭐라 얘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옷이 벗겨지고 바로 추행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 강제추행의 정황이 있다. 사전에 협의된 부분을 넘어서는 건 동의가 없는 촬영에 해당돼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거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라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된다. 근데 얘네들이 알아, 지들도.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 진짜로 막장입니다. 인생 거의 던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범법 행위 같은 게 일어나서 교도소 갔다 오고 잠깐 갔다 온다. 이런 마인드로 해요. 그래서 출소하면은 교도소 썰 또 풀면서 또 그거 가지고 방송 아이템 쓰고, 방송을 통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제가 그 TV 이제 플랫폼 얘기하는 거죠. 뭔지 몰라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신생방송국이야 그랬거든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접근한 거예요. 의심조차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방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섭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애초에 여자들이 알고 오는 거야. 돈 때문에.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속여가지고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이래버린다는 건 또 처음 듣네. 근데 이게 만연하다는 거지 이미. 찍기 싫다고 그러니까 네가 해줘야 된다.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신음소리라도 내달라며 강압적으로 했어요. 수위 높아지면서 알았죠. 당했구나.
그녀를 게스트로 초대한 사람도 BJ 한씨. 참고로 여러분 BJ라는 말은요 아프리카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프리카 방송국.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다음 팟 그리고 카카오 TV는 지금 사라졌지만 그때는 PD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거기서는 PD라고 불러 방송하는 사람을. 그리고 유튜브는 스트리머죠. 정식 명칭은 스트리머가 맞아요. 왜? 스트리밍을 하니까. BJ는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콩글리시입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쓰는 호칭인 거예요. 호칭. 정식 명칭은 아니고 외국 나가서 BJ라고 하면은 오해합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BJ가 아니고 스트리머가 맞는데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 시장을 점령하다 보니까 거의 장악했잖아. 대중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을 BJ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머가 정식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취재진이, 제작진이 한씨 만나려고 그 집에 가봤습니다. 빌라가 모여있는 주택가였고요. 만남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통화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왜 없어? 이 멍청한 새끼 이거. 자, 통화 내용인데 방송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사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게스트 방송 시작을 안 한다는 거죠? 예, 무조건 출연 동의서를 다 쓰고 진행하는 거고요. 게임에서 스킨십하고 뭐 뽀뽀나 키스도 하고 그러다 스킨십 수위가 여성분이 더 못하겠다고 하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피해자가 뭐 한 명이면은 의사소통의 문제, 오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방송에 나올 정도면은 다른 BJ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말 그대로 방송 시작 전 출연 동의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출연 동의서 내용을 그래서 봤어요. 자, 계약 내용입니다. 뭐 어디 소속 BJ이고 아래의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관람이 제한되는 방송 출연을 확인합니다. 자, 조항을 보면은 방송 출연의 강요, 협박, 뭐 약취, 유인, 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다.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상대에게 고지했다. 방송 컨텐츠로 진행되는 성적인 대화 및 행위에 동의했다. 방송 이외의 녹화 방송 송출 및 유출을 일체 하지 않음을 약속했다. 향후 타인에 의해 본 방송이 유출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방송국이나 BJ에게 묻지 않음을 동의했다. 근데 여기에 사인을 한다고 쳐도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안 할 거라는 생각에 사인하는 거잖아. 출연자 일반 여성분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소송이나 뭐 고소를 했어. 그럼 BJ 입장에서 빠져나갈 만한 그 구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내용들을 봤을 때. 강요 안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강요라고 착각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박도 마찬가지고 약취하지 않았어요. 유인 없었어요. 매매춘 사실 없었어요. 성인인 거를 상대방이 고지했습니다. 상호도 공개했고요. 방송 콘텐츠로 진행되는 뭐 성적인 대화나 행동이 약간은 있었지만 문제 삼을 만큼의 수위는 상식적으로 아니었고 그 여자분이 조금 나와 생각하는 그 수위가 달랐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영상이 확보되면 좀 이야기 달라지는 겁니다. 방송 출연에 강요나 유인 등의 사실 없고 성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험도 있던 것 같아. 이 여자분이 출연하고 나서 어떤 게스트가 문제 삼았지만 잘 빠져나갔던 것 같아. 하지만 피해자들은 동의서 쓸 당시 남자 BJ가 성적 행위의 수위가 낮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유사 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계약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별다른 논란의 소지 없겠지만 이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성적인 대화나 행위,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 계약서 상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죠? 뭔가 애매해, 조항들이.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이 내용들로 맞는.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내색을 하면 BJ는 마이크를 끈 상태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네가 여기서 펑크 내면 돈을 엄청나게 물어내야 된다. 계약 위반이다. 이거 한 번 하면 돈 1,000만 원 나오는데 너 때문에 오늘 방송 망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카메라 앞이니까 대중들 앞이야 이미 판이 벌려졌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위축감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돈 받고 출연한 거라는 그 책임감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끌려가다가 뒤늦게 선 넘었다 이런 판단이 드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한씨 얘기 계속 들어보면 이래요. 그건 여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말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요. 전 과정을.
애당초 못하겠다고 하면 여자를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녹음도 했고 친구 시켜서 모니터 시키면서 야 녹화도 해. 무슨 일 생기면 써먹자. 뭐 이런 얘기가 안 된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이 BJ에게만 있는 거야 지금. 녹화 파일도 자기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이 있어 얘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온 경험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자 실제 방송 부분인데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가라고. 개 같은 년. 아 씨발 진짜 족 같은 년이네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인이나 설득에 의해 심지어 술을 먹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로 충분히 인정될 만하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가 성폭력 등의 혐의로 BJ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봐. 얘는 경험이 있다니까. 본인이 사인한 동의서 있고 영상에서는 마치 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도 BJ가 제출한 거 아닐까요? 자기 변호하는 증거로? 그러니까 유리한 장면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피해자가 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장면을 냈겠죠. 그러면은 저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의서 작성할 당시 속일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 동의서는 효력이 없게 된다. 맞는 말인데 속일 의도를 숨겼냐 이거를 피해자가 어떻게 증명해내냐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최근 2, 3년 사이 게스트 방송이 유출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디지털 영상 삭제 업체에서도 피해자들의 의뢰가 많아졌어요. 제정신으로 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 먹었다 혹은 뭘 먹게 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촬영됐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대표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일반인 출연 영상만 따로 분리됐을 정도로 양이 방대해요. 내가 듣기로는요. 플랫폼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방송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송 플랫폼에서 BJ들 소속사를 또 비슷하게 차립니다. 엔터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제 BJ들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방송 법방 같은 거 진행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후원하면 뭐 벗고 뭐 춤추고 이런 거. 그런 이제 방송 이제 BJ들을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엔터에서 녹화를 몰래 해. 뭐 약 먹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녹화를 몰래 해. 그래서 시청자 좀 적은데요. 이거 수입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뭐 다른 계약한 BJ들 컨설팅하고 방송 방향 좀 상담하고 그럴 때 조금 노출도 올리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섹시 코드 넣고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방송하시면은 그래도 시청자 좀 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기도 계약을 했으니까 돈 벌겠다고 한 거잖아 이미. 그러니까 자기도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차츰차츰 그렇게 시작해. 노출도를 높이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면 벗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 엔터라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개미지옥처럼 차츰차츰 끌어들여서 벗겨놓은 다음에 녹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영상을 팝니다. 그런 경우들도 문제가 돼서 이런 PD수첩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성인방송 플랫폼 관계자인데 전직이네요. 라이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터마크 제거한 다음에 녹화 뜨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영상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말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BJ들은 뭐 유출되면은 뭐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겠다. 뭐 안심해도 된다. 그런 경우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근데 그걸 정작 그 엔터에서 녹화를 뜬다니까? 피해자를 녹화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영상 유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방송 전 BJ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유출 절대 안 되고 여기 플랫폼 자체가 녹화 이런 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말이 안 되지. 녹화가 절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내 컴퓨터에서 녹화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화면 캡처하면 그만이야. 지금 이 방송하는 방식처럼 이런 식이에요. 그냥 녹화해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뭘 못하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말한 기망행위라는 거죠. 동의서가 작성 당시 BJ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긴 하지만 강조한 부분 따로 있는데 실제 대화입니다. 이게 아마 엔터 쪽이랑 얘기한 그거라고 보여요. 향후 라인에 의해 본 방송이 유출됐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이제 그 부분은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면 된다는 거죠. 유출 문제 발생했을 때 발생 안 해요. 근데 누군가 유출을 시켰어. 그럼 같이 공동으로 고소를 하면 돼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민 동의서에는 자신들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계약서 꼼꼼하게 안 읽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기 있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동의함. 유출됐을 때. 해외 사이트의 유출 시 BJ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걸 동의합니다. 봐봐.
이게 지금 글씨가 작은데 여기 해외 사이트에 유출시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야? 엔터에서 녹화해가지고 해외 사이트에다가 유출시킨다는 얘기예요. 부가적인 수입을 개인적으로 챙긴다는 거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유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죠? 방송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넣은 거다. 속 보이는 짓 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유출되면 조치하겠다는 BJ 측 약속은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한 씨랑 계속 아까 이어서 인터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상이 많이 유출됐다는 걸. 그러니까 이 한 씨 이 새끼가. 근데요. 제가 유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 드시는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왜 미안해야 되죠? 게스트 출연한 애들은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걸 왜 제가 책임져야 돼요? 돈 벌려고 나와놓고 이지랄 하네. 게스트 방송인 BJ 안 씨는 출연자가 성인 인증해야 되는 플랫폼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적도 있어요. 아, 이 새끼 문제다. 직접 성인 인증 과정을 조작했다고. 자, 피해자 이분인데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만 18세. 안 씨라는 사람이 야, 얘 문제다. 자기가 신분증 가짜로 인증해 본 적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이 대표라는 게 아마 좀 엔터가 아닐까. 플랫폼의 대표는 아닐 거예요. 엔터. 근데 이 플랫폼이랑 엔터들이 대부분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엔터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인터넷 방송이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마이너한 곳이면은 뭐 트위치 대표적인 3대 방송국,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방송하고 수입 올리고 그냥 돈 버는 구조인데 이런 곳은 사람이 적잖아. 근데 인터넷 방송 사업은 하고 싶어. 이게 플랫폼이야. 그럼 플랫폼이 엔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의 줄임말이죠. 엔터. 그럼 이 엔터들이 BJ들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BJ들을 이제 섭외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엔터는 BJ가 올린 수입을 분배하는 거고 자기들이랑 수수료 같은 거죠.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그리고 엔터가 BJ를 데리고 플랫폼에 가입을 시켰으니까 플랫폼은 BJ가 활동하는 그 명수에 따라 엔터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 방식이에요.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 엔터라는 게 필요가 없어. 개인 방송이고 BJ들이 알아서 그냥 사이트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방송하면 되는 건데 엔터를 끼게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자기네들 규모 넓히기 위해 생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네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팬방이 진행됐고 영상이 유출됐어요. 또 다른 피해자 우주씨라고 하는데 와 이분은 애가 있네. 양육비 벌려고 부업으로 게스트 방송에 출연했어요. 근데 당시 방송 진행하던 BJ가 협박을 했다고. 영상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SNS에 뿌리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무조건 법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결국 계약을 받아들였어요. 게스트 출연 영상을 빌미로 BJ 계약을 강행한 BJ는 바로 안씨. 안씨 이 새끼 자기가 방송하면서도 플랫폼이랑 엔터 계약도 좀 한 건가 싶다. 하지만 우주씨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안씨 이 사람이. 다만 BJ 계약을 알선한 대가를 받았어요. 이거 봐. 알선한 대가를 받았다는 게 엔터인 거야, 이 자체가. 우주씨를 가입시켜서 BJ로 활동하게 하고 그 대가를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김우주랑은 친한 사이예요. 저한테 계약시켜줘서 고맙다고도 했어요. 소개해주면 주당 3만원 받아요. 주당 3만원. 그러니까 엔터 측에서는 BJ를 섭외하려고 아주 혈안이야. 그러면 이제 플랫폼에게 한 명당 얼마씩 떨어지니까. 그리고 BJ가 방송 수입의 일부를 또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양쪽에서 수입을 챙기는 구조. 근데 이것도 있어. 진짜 무서운 거는 엔터가 곧 플랫폼인 경우도 있어. BJ에겐 말해주지 않지. 그녀가 계약한 엔터는 대표가 정씨. 이거 봐, 엔터 얘기 나오죠. 우주씨를 법방으로 BJ 활동하게 한 것도 방송 내용을 지시하고 교육한 것도 엔터 측입니다. 컴퓨터를 빌려줘요. 렌탈 개념으로. 방송 장비, 조명, 마이크, 캠 이런 거 다 줘요. 카메라 이런 거. 무료로. 대신에 방송으로 얻는 수입의 얼마를 우리한테 주면 된다. 몇 년간. 그런 식인 겁니다. 심지어 원룸방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 아예. 사는 곳이 마땅치 않고 방송 환경이 좀 그러면은 아예 이 집에 살면서 방송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 여자 자위하는 자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무조건 해야 된다. 회사에서 가르쳐요. 남자 직원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칩니다. 엔터 측에서 제공한 숙소, 네, 이게 나오죠. 예, 제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네요. 남자 직원들도 드나드는 곳인데 여기서 먹고 자고 방송까지 했다고.
5개월 동안 그래서 7천 정도를 법니다. 근데 순수익은 500밖에 안 돼요. 엔터 측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지만 기타 비용 제외한다는 명목, 뭐 방세 이런 거 다 냈나 보다. 와, 이 진짜 악질이다 이 새끼들. 보통 안 받아요. 그냥 방송 수익에서만 떼는 경우 많은데 그 이제 방송 수익의 일부 뭐 한 6대4, 7대3, 뭐 9대1도 있고요. 요즘에 10대0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10대0 하는 경우는 플랫폼에서 그냥 BJ 가입 수수료만 받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좀 그건 건전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와, 존나 악질이다. 5대5로 받네. 와, 미친놈들. 근데 이 5대5가 7천에서의 5대5가 아니고요. 7천에서 일단 그 방송 플랫폼 수수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6대4로 파트너 계약이 돼 있어요. 광고 수익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올렸어. 그러면은 600 정도 받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 이게 아마 5대5 정도 될 거예요. 얘네 플랫폼이. 이게 마이너 음지 플랫폼이라. 그러면 3,500 남아요. 3,500. 여기서 또 엔터랑 또 5대5를 나눈 것 같아. 그러면 얼마야? 1,750쯤 되나요? 여기서 뭐 월세, 뭐 컴퓨터, 그리고 방송 장비, 렌탈비 뭐 이런 거 다 뺐나 보다.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 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500 남은 거야. 존나 양아치죠? 이거 봐. 와, 원천징수. 그래, 이것도 들어가고. 근데 얘네가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그 플랫폼에서 환전받을 때 원천징수라는 거거든. 근데 원천징수를 하고 또 한 거야. 기타 비용 다, 이거 기타 비용이 또 명확하지가 않네. 이걸 제외하고 다 뗄 거 모조리 떼고 남은 돈의 50%를 인센티브. 참. 계약금 100만 원 줘놓고 근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엔터 측이 걸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최고 2억 8천에 달한다. 와, 이거 뭐 인신매매랑 다를 바가 뭐냐? 지금처럼 회사가 BJ 김우주 씨에게 돈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거나 어떤 강요나 협박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BJ 김우주 씨가 받는 손해에 대해 예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균형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회사한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노예계약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엔터 대표는 자기 SNS에 불법적인 행동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녀에게 받을 돈이 더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은 맞아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회사에서 집과 방송장비 성형비까지 빌려줬어? 그 뭐 투자금이 아닌 거야? 빌려준 거야? 성형을 강요했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빌려줄 테니까 성형하고 와. 이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 정상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전부 4천 정도 된다. 여성분은 고소할 생각이고 사실 아니라는 거 자료주고 증명도 할 테니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 차단하겠다. 이게 왜 이런 시장이 생겼냐면요. 예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보도방 실장님들, 여자들 노래방에 조달하고 아가씨 나오는 이런 곳에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망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돈 벌 궁리 하다가 이 아가씨들을 데리고 인터넷 방송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룸사롱, 뭐 마담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법방이 우후 죽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여자들 계속 찾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막 섭외하기 시작한 거지. 제작진은 BJ 계약 과정 그리고 정상금 미지급여 관련해서 엔터 측에 인터뷰 요청했는데 엔터 측은 형사사건 관련된 내용이라 인터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3월 우주씨 인터넷에 얼굴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 불행의 시작이 게스트 방송 출연이었다는 걸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김우주씨 플랫폼은 책임이 없나? 뻔히 게스트 방송이나 BJ가 방송하는 것들이 유사 성행위에 가까운 그런 방송들이 촬영되고 있고 녹화가 돼서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인데 실제로 파고 들어보면은 이 플랫폼 자체가 엔터와 결탁을 해서 거의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음지 방송국은 뭐 어떤 웹하드 사이트에 보면은 뭐 19금 성인 방송 이런 메뉴 있어요. 영화, 드라마, 예능, 뭐 다큐,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뉴들 있고 뭐 관련된 거 다운받을 수 있는 웹하드들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긴 한데 보면은 꼭 끝에 성인 방송 보기 이런 거 있거든요. 웹하드에 홍보를 맡겨서 웹하드는 또 플랫폼에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가 많아. 그런 데서 다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플랫폼이 엔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조 내지는 공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범이고 주범이기도 해요. 파고 보면 그럴 거야 아마 구조가. 자, 근데 이게 인터넷 방송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나이가 좀 들었잖아. 50대 막 이렇잖아. 젊어야 40대이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에 대해 좀 문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도 잘 몰라요. 어떤 젊은 국회의원이 뭐 인터넷 방송 규제 대안 같은 거 법안 발의해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못 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또 인터넷 방송 시청을 하는 젊은 애들은 이런 건 많으면 좋죠. 젊고 이쁜 여자 나와서 벗는데 좋아하지. 그러면 어쨌든 좀 연장자들, 막 40대, 50대 이런 분들이라도 그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보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힘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나이대 분들은 또 이런 거에 큰 관심이 또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뭔지도 잘 모르고 기껏해야 아프리카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몰라.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싶어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못 받습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그 문제 대책이 굉장히 지금 미흡해요. 해외에 비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좀 말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원래 그알 리뷰 시간인데 인터넷 방송을 하고 또 보시는 분들, 저와 또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되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피드 수첩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방송 내용이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리뷰하는 방송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